시대가 변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획사가 없어도 내가 음악만 잘 만들면은 유통사를 통해서 충분히 발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는 아티스트이자 제작자, 기획사인 거예요. 음악의 주인으로서 전략을 잘 짜서 꾸준히 음악을 만들어 나가면서 판매를 하면서 자신의 자산이 쌓여져 가다 보니까 이제 음악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안녕하세요. 저는 맹선호라고 하고요. 포크라노스라는 유통 브랜드에서 기본적으로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들을 다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하는 어떤 정의는 창작자나 제작자, 그러니까 음악이 어떻게 보면 주인이 만든 음악을 퍼뜨려질 수 있는 판로들을 가능한 잘 많이 열어서 그들과의 여러 가지 계약이라던가 운영들을 설계해서 효율적으로 많은 수익을 가지고 와서 그 창작자, 제작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이 유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음악을 많이 듣는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멜론이나 지니 같은 곳에서 본인이 만든 음악이 리스너에게 들려지는 과정,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발생한 스트리밍 다운로드 수익이 본인에게 정산되는 과정을 저희가 운용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업 뮤지션들이 많아지고 레이블이나 기획사들이 없이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창작 외에도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늘어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게 음원 사이트에서 발매돼서 수익을 받는 것의 개념만이 아니라 내 음악이 홍보될 수 있는 채널이라면 걔도 유통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작권, 앨범이 발매됐을 때 결국은 이 앨범에서 관련된 이 아티스트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저작권까지 있다면은 저작권 또한 어떻게 보면 유통의 큰 범위에서는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 실현권도 마찬가지고, 지금처럼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 같은 경우는 국내 저작권 협회에서 또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놓치지 않고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유통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까지 보통 생각해왔던 전통적인 유통이라는 개념에서는 더 확장되고 다각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진보적 유통이라는 개념 하에서 이런 한 장이라도 어쨌든 이 한 장이라도 온다는 것은 빠지는 권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창작자가, 아티스트가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의 진보적 유통이라는 이제 개념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기한 흐름이자 되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업 뮤지션이 생겼다? 과거에는 기획사가 없으면 발매도 못하고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획사가 없어도 내가 음악만 잘 만들면은 유통사를 통해서 충분히 발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는 아티스트이자 제작자, 기획사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이제 주어지면서 음악의 주인으로서 전략을 잘 짜서 꾸준히 음악을 만들어 나가면서 판매를 하면서 자신의 자산이 쌓여져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말하는 전업 뮤지션, 그러니까 음악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계가 유지 가능한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좋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체감하는 되게 변화인 것 같습니다. 거의 곡별로 한 5천에서 10,000명만 듣는 곡이 10곡, 20곡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의 이유는 예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번 히트곡이 있어도 대부분의 수익은 제작자에게 갔지 가수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과 저작 인저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작권은 창작자가 갖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작곡, 작사, 편곡, 이 권리는 사실 되게 고유한 권리예요. 근데 저작 인저권이라는 것은 저작권의 주변에 있는 권리라는 거라서 이 음악을 실제 만들지 않아도 이 음악의 권리를 가진 사람, 예를 들면은 이 음악이 만들어지는데 돈을 투자한 제작자, 그 음악에 대한 주인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작자들은 저작권협회에 저작권자로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의무는 아니고요. 필수도 아닙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신의 저작 권리, 그리고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 그게 얼마가 되던 간에 그걸 놓치게 될 수 있겠죠. 국내에서는 지금 저작권협회가 2곳이 있어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코스캅, 이렇게 2곳이 있는데요. 그 2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본인의 저작물을 등록해서 정산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받아볼 수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제 저작권료는 음원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되게 많은 곳, 외국도 있을 수 있고요, 유튜브도 있을 수 있고요, 노래방,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곳들, 방송에 혹시라도 곡이 나왔을 때도 거기에서 이제 작은 저작권료가 모아져서 본인에게 정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료가 20만 원이 가입료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선뜻 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처음에 음원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을 경우에는. 근데 장기적으로 본인이 꾸준하게 음악 활동을 할 거라면은 가입을 해두시는 게 뭐 나중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도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음악 커리어를 꾸준히 생각하신다면 가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적권이라는 것은 사실 조금 더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뭐 협회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유통사에 발매를 하실 때 계약의 주체가 인적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창작자와 계약을 할 때는 그 둘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내 지분이 얼마만큼인지, 이 음악의 마스터의 권리는 누가 있는지에 따라 그냥 그 계약서 정도가 아마 인적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악이라는 상품에서는 그 마스터가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에요. 이 음악, 마스터의 권리, 이 음악의 주인,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기획사와의 계약에서는 기획사가 갖는 거고요. 아티스트와 유통사와 둘만 계약할 때는 그 권리를 아티스트 본인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여기는 라이트한 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권리만 사기를 당해서 남한테 넘기거나 이 말도 안 되는 요율로 계약하지 않으면 큰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려운 문장이라서 이해하기 힘들어서 계약서가 너무 많아서 안 보기보다는 한번 그냥 날 잡고 보시거나 너무 보기 어렵다 그럴 때쯤에는 그럼 주변에 어느 정도 아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계약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안 알려드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주체한테 편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기획사가 없는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통사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들 자체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유통사는 결국은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인 거고, 이 음악의 진짜 주인이자 제작자이자 이 음악을 정말 더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가진 사람은 이 제작자인 아티스트란 말입니다. 이제는 기획사가 없으니까 유통사에 다 도와줘야지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와서 그럼 저희 앨범 나오면 홍보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오히려 물어봐요. 어떤 홍보 계획 갖고 계세요? 홍보 계획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본인이 갖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그 부분에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서포트 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언해 드린다던가 컨설팅 같은 걸 좀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앨범을 어떻게 홍보하게 될 계획은 제작자인 이 음악의 주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뭐 기업가 정신일 수도 있고 주인의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통사가 모든 걸 해주진 않는다. 기획사가 없으면 기획사 역할을 일부러 해주긴 하지만 기획사의 역할의 대부분을 사실은 맡아야 되는 거는 본인 자신이에요. 그게 뭐 유통사의 도움을 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해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